안녕하세요. 사세계의 정원입니다. 오늘은 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을 사랑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를 키워주는 용기력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용기를 갖는다는 것은 두려움을 없앤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있죠. 나 또한 두렵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두려웠지만 그냥 했다. 두려워도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크게 자리 잡은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현실 속에서 자신의 두려움의 실체를 이해하고 용기 근육 강화 훈련을 통해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 용기력 수업, 다 같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하루 한 뼘씩 성장하는 용기력 수업. 타냐 페터스 지음, 박은결 옮김. 마인드 큐브. 나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나 그들이 의뢰 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추측되는 방향에 내 행동을 맞추곤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회피했다. 갈등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것, 타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을 초래하느니 차라리 노라고 말하고 싶은 속마음을 감추고 예스라고 대답하는 편이 나았다. 또한 나에게는 상사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가 느끼는 부담감, 과로, 휴식에 대한 바람보다 더 중요했다. 평생 스스로의 체중에 불만을 갖고 몸무게와 싸워온 사람으로서 나는 간혹 공공장소에서 무언가를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 속도를 높이는 것도 무서워한다. 나라는 사람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절대 타지 않으며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는 단 한 번도 어린아이였을 때조차도 언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온 적이 없다. 반면 언니는 나보다 용감했다.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내리막길에서도 전속력으로 달렸으며 그러다가 종종 넘어지기도 했다. 언니는 위험을 감수할 줄 알았고 고도나 빠른 속도를 즐길 줄 알았다. 넘어진다 하더라도 계속 가볍게 툭툭 털고 일어났고 먼지와 피를 닦은 뒤 계속 달렸다. 보다시피 나는 이렇게 길고 긴 겁쟁이 이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도전할 만한 일은 내가 가진 두려움에 의해 자주 좌지우지됐다.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의 운신의 폭은 점점 좁아졌다. 나는 점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았고 점점 내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의 요구나 바람에 따라 움직였다. 내 스스로의 박자를 찾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리듬에만 맞추며 살았다. 일은 결국 터지고야 말았다. 내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웠고 늘 피로감에 시달렸으며 신경성 피부염, 비슷한 피부 질환을 달고 살았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 모든 증상을 씩씩하게 무시했으며 스스로에게 마치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는 것처럼 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으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커다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2009년 12월 12일 나는 자고 일어난 직후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했다. 이 날짜는 절대 잊히지 않는다. 그로부터 10주 후 나는 전체 머리카락의 90%를 잃었다. 진단받은 정확한 병명은 원형 탈모증으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했다. 왜 하필 나일까? 나는 도대체 얼마나 아픈 걸까? 이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내 머리카락이 언젠가 다시 자라기는 할지. 그렇다면 그게 정확히 나의 삶, 파트너십, 직업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닐지도 자문해 보았다. 2010년 2월, 나는 두 가지의 큰 결단을 내렸다. 첫 번째는 내 삶을 다시 정리해보고 병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병가를 내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머리에 빈약하게 남아있던 머리카락들을 마저 밀어버리는 것이었다. 매일 스스로와 이 모든 사람들을 대머리인 상태로 마주한다는 것. 이로써 사람들이 흔히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즉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채로 사람들을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매일 아침 가짜 머리카락을 접착시키거나 옷과 어울리지 않는 두건을 쓰는 것은 거부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한 행동은 선택지에서 제외했다. 고개를 당당히 든 채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만이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용기는 일종의 근육이고 훈련으로 그 근육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드디어 율리아 엥겔만의 시에서 용기가 행복의 동의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매일 용기를 훈련하고 자신이 가진 두려움과 맞서는 것이 주도적이고 자유로운 삶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나의 용기 근육 강화 훈련을 위한 행동 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파티에 혼자 참석하기. 좀 더 자주 아니오라는 대답을 하도록 용기를 내고 그 결정을 밀고 나가기. 어떤 일에 대해 나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기. 자전거를 탈 때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잡지 않고 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갈 때 불어오는 바람을 좀 더 즐기기. 나를 작아지게 만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는 모두 정리하기. 스스로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나는 용감하게 스스로 택한 길을 가면 계속해서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출 때보다 훨씬 덜 힘들고 스트레스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가장 놀랐던 건 내가 분명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일이 쉬워진다는 점이었다. 당신의 주도적인 삶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제안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관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려면 도전할 의미가 있는 대상을 찾아라. 실수에 잘 대처하는 법을 터득하라. 스스로에게 실패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도전 자체가 지나치게 어려워진다. 우리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쌓아가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과 스스로의 발전을 다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라.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비판하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듣지 마라. 당신이 발전할 수 있는 적정 속도는 정해져 있고 당신이 출발할 수 있는 시점도 정해져 있다. 이는 모두 당신만의 고유한 것이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다른 모든 이들은 당신이 가야 할 길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또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자주 비교하는 것은 불만족을 키울 뿐이다. 비교는 삼가하는 것이 좋다. 일상에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친밀감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인간관계를 끌어나가기 위해서다. 마음을 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다. 필요한 경우 선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당신 스스로와 당신이 중요시하는 가치를 대변하기 위해서이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다. 지금부터 당장 일상 속에서 훈련을 해보고 싶다면 자극이 될 만한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아래의 용기 방법 리스트 중에 한 가지를 골라 7일 또는 14일 혹은 21일 동안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매일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그 사람을 칭찬해보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 이 훈련은 당신이 도전하려는 과제가 당신의 컴포트존 밖에 놓여있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은 당신이 해당 과제를 수행한다고 상상했을 때 조금 주저하게 되는지 혹은 몇 가지 도움 닫기를 필요로 하는지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무언가가 당신의 컴포트존 밖에 놓여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다. 도전 과제를 듣고 당신의 머릿속에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여러 가지 변명과 반박할 거리가 떠오른다면, 즉 하지 않을 변명이 먼저 생각난다면 그 행동은 당신의 컴포트존 밖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리스트를 통해 개인적인 도전을 할 때 기한을 정해두어도 좋고 한 과제를 정해서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반복해도 좋다. 그 과제가 어느 순간 쉽게 느껴진다면 당신의 용기 근육은 한 단계 더 강해졌다는 의미이다. 일상에서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두 번째, 매일 리스트를 찾아서 실행에 옮기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행동에 대한 반응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루의 끝에 과제를 실행에 옮겼다는 그 자체를 자축한다면 훈련을 일상의 일부로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된다. 당신이 오늘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주자.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자. 낯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길을 물어보자. 혼자 영화, 연극, 뮤지컬을 관람하거나 클럽에 가보자. 당신에게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는 세미나를 예약하고 거기에 참가해보자. 나체로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크게 바라보고 3번 크고 명료하게 사랑해 라고 외쳐보자. 오늘 내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의식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고 그 입장을 견지해보자. 아직 두려움을 갖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 의식적으로 스스로 승인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이를 시행으로 옮겨보자. 당신은 얼마나 빨리 당신의 용기 근육이 강해지는지, 주도적으로 당신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방법들을 연습한다면 매우 놀라게 될 것이다. 즐겁게 시작하고 처음 거둔 성공들을 자축하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잊지 않고 자축하는 것이다. 성공을 축하하는 것은 용기 근육 훈련의 중요한 일부이다. 새로운 행동 양식이 자리 잡고
잊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공을 자축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훈련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훈련의 일부이다. 우리가 신뢰를 갖고 우리 자신을 믿고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취약성을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드러낼 때야 비로소 우리는 사랑과 믿음 속에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삶에 믿음을 갖게 된다.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사랑받고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가치를 깎아내리고 걱정과 의심을 키우면서 스스로를 믿지 않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며 다른 이들이 더 예쁘고 똑똑하고 성공적이라고 느낀다면 그때 우리는 두려움 속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랑을 받고 성공하고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과 두려움, 이 양극단 사이를 움직이며 살아간다. 모든 사람들은 발전과 성숙의 정도, 그리고 인생 경험에 따라 어느 한쪽에 더 가까이 가게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인정과 애정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게 된다. 내가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가진 개성과 특색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자. 몸에서 긴장이나 이완이 느껴지는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곳에 숨을 보내고 그곳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게 해보자. 어깨를 내리고 숨을 더 깊게 쉬고 몸이 부드럽고 가벼워질 수 있도록 해보자. 당신이 부정적인 평가와 문제 제시하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사세계의 정원에서 또 만나요.